뉴스라이브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누리호가 내일 새벽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발사대에 도착해서 기립 후에 발사대 고정까지 마쳤는데요. 3차 때보다 더 많은 위성을 싣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준비는 끝났는데요.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지 아마 내일 오전쯤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제 소식들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앞서 보셨듯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내란 특검의 재판 가운데 처음이죠. 특검의 구형,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선 이틀 전의 재판 발언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선택적 증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CCTV 속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멘붕 상태에 빠져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검사가 이야기했던 본인의 조사를 진행했던 검사 본인의 면전에서 조사 과정과 좀 다른 진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검사를 언급을 하는데 그 검사가 바로 저죠. 당시에 다른 6명 국무위원이 가지고 모두 다 포고령을 받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그러한 일이 있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제 기억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당시에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을 본 적이 없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건 위증이었다고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줄곧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여기에 재판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뚜렷하지 못한 기억 속 일관된 주장, 재판부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첫 판단, 내란 재판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는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당시 작년 5월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본인 외의 건에 대한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하는 메시지에서부터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도 이원석 총장 지시냐, 검찰 수뇌부의 의중을 캐묻는 듯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후에 있었던 미심쩍었던 수사팀의 교체, 제3의 장소 조사 이후에 무혐의 처리까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내란 특검인가? 이런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이 배경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제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 7살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는 중태입니다. 아파트 앞에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SUV 차량이 벼랑간 속도를 내면서 돌진했는데요. 아파트 진입로 펜스도 뚫고 맞은편 아파트 벽에 부딪히고 나서 멈춰섰는데 이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모녀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엄마와 함께 학원을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 다친 와중에도 어린 딸을 살려달라던 엄마의 절규가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위가 어땠든 안타까운 생명이 또 한 번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별세한 고 이순재 배우의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로 배우 동료들, 후배들뿐만이 아니고 각계에서 대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에 발걸음을 보탰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신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셨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좀 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늘 가까이 지냈던 분이라서 하늘에서 멋진 작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사유실 일도 없고 아주 편안한 데서 정말 잘 계셨습니다. 선배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후배들도 잘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시울을 붉힌 조문객들 앞에 밝은 미소를 띤 고인의 영정사진, 그 옆에 금빛 훈장이 하나 놓였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추서한 금관문화훈장입니다. 어제 저녁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직접 유족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에 수여하는 훈장이죠. 배우로선 윤여정, 이정재 씨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각계 추모의 금관문화훈장,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외로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식 축가를 부르고 사례비로 30억 원,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축가자는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였고요. 이 초호화 스케일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인도의 제약업계 거물 라마 라주 만테나의 딸이었습니다. 순자산이 2,700억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신랑도 음식 배달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라고요.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보시면 신랑 신부와 제니퍼 로페즈가 건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축하 공연을 펼치고 2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죠. 나흘간 이어진 결혼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여자친구도 참석한 걸로 알려지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